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과연 정해진 운명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 인간관계와 내면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대하고 심오한 힘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힘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며 오랜 시간 특별한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권능이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 삶의 매 순간 작동하고 있는 고요한 거인과도 같습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장, 선장과 기관실, 당신의 두 가지 마음 알아가기.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를 하나의 단일한 의식의 흐름으로 느낍니다. 하루를 이야기하고 걱정과 계획을 세우는 내면의 목소리.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며 선택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전부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두 지성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이중 시스템입니다. 이중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운명의 주도권을 쥐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거대한 배 한 척에 비유해 봅시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마음은 바로 조타실에 서 있는 선장입니다. 선장은 바로 우리의 의식입니다. 선장은 오감을 통해 외부 세계를 관찰합니다. 날씨를 보고 해도를 읽고 다른 배의 경고를 듣습니다. 수학을 배우거나 새로운 언어를 익힐 때 공부하는 주체도 바로 이 선장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어, 새로운 직장에 지원할 거야 와 같이 의도적인 결정을 내리는 의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선장은 배가 나아갈 목적지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성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선장 혼자서는 배를 단 1인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장의 진정한 힘은 명령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의 발밑, 배의 광대하고 고요한 깊은 곳에는 결코 잠들지 않는, 지치지 않는 전능한 선원들이 일하는 기관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의 잠재의식의 영역입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해도를 보지도 목적지에 대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선장의 명령을 받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거대한 엔진을 돌려 배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장이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배의 모든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불을 켜고 공기를 순환시키며 선체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온도를 조절합니다. 지시받은 것을 의심 없이 수행하는 광대하고 고요하며 전능한 지성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막강한 선원들의 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자기 파괴적인 협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선장은 명확한 명령을 내리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의심, 걱정으로 가득 찬 모순된 지시를 중얼거립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실패가 두려워라고 느낍니다.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질병에 대한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깊은 믿음과 감정의 언어만을 이해하는 충실한 기관실 선원들은 우리의 불안과 부정적인 확신을 진정한 항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힘을 우리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며 스스로 불행의 설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관실을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아마추어 선장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이라는 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선 선장, 즉 우리의 의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봅시다. 우리의 의식은 놀라운 도구입니다. 그것은 인간 진화의 정점이며 그 핵심 특징은 이성입니다. 휴가 계획을 세우고 세금을 계산하며 어떤 결정의 장단점을 토론하는 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또한 의식은 선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어떤 아이디어든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조언을 받을 때 나는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또는 나는 이 생각을 거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은 오직 의식에만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능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재능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지력은 사용하면 피로해지는 근육과 같아서 월요일에 큰 결심으로 시작한 다이어트가 금요일 저녁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관실에 프로그램된 깊이 뿌리박힌 습관을 선장의 의지력만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선장이 작은 구명보트에 올라타 맨손으로 거대한 유람선을 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치고 거의 항상 쓸모없는 노력입니다. 또한 훈련받지 않은 선장의 가장 큰 약점은 태만함입니다. 선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실로 들어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확신을 가지고 제시된 모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의식의 임무는 부정적인 암시로부터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부정적인 암시가 우리의 방어막을 의심 없이 통과하도록 내버려 둡니까? 뉴스에서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선장은 내 개인적인 현실에서는 그 생각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대신 두려움과 결핍의 암시가 기관실로 스며들도록 내버려 둡니다. 친구가 우리 나이에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게 당연해라고 말하면 선장은 내 몸은 강하고 건강하다고 확언하는 대신 질병의 씨앗이 잠재의식에 심어지도록 허용합니다. 우리는 조타실을 버려두고 기관실 문을 활짝 열어둔 채 공기 중에 떠다니는 어떤 해적, 어떤 소문, 어떤 두려움의 암시라도 우리의 충실한 선원들을 위한 명령이 되도록 방치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배가 종종 원을 그리며 맴돌거나 폭풍 속으로 직진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기관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의식이 정실력의 1%라면 잠재의식은 나머지 99%입니다.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힘입니다. 잠재의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추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감정의 자리입니다. 직관, 본능,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통해 작동합니다. 잠재의식은 현실과 생생하게 상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선장이 기쁨이든 두려움이든 강한 감정이 실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관실은 그것을 직접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배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물리적 현실에 나타내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마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장미 씨앗을 심든 독초 씨앗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은 정원사,
즉 선장으로부터 받은 씨앗이 무엇이든 간에 온 힘을 다해 키우는 것뿐입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우리 몸의 총괄 엔지니어입니다. 의식적인 개입 없이 24시간 내내 모든 생명 기능을 통제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마지막 식사를 소화시키고 수백만 개의 세포를 수리하며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화학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처를 입으면 복잡한 치유 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바로 잠재의식의 지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과 활력의 청사진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몸을 치유하는 그 능력은 사실상 무한합니다. 잠재의식은 또한 완벽한 기록 보관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본 모든 얼굴, 들었던 모든 말, 느꼈던 모든 감정이 이 방대한 기억은행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강력한 마음은 항상 깨어 있고 항상 활동합니다. 당신이 잠들 때 의식은 쉬지만 기관실은 전속력으로 계속 일하며 몸을 기능하게 하고 당신이 낮 동안 주입한 지배적인 생각과 감정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잠자기 직전의 순간이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회 중 하나인 이유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줄 이상적인 관계는 조화로운 협력 관계입니다. 선장인 의식은 이성과 선택이라는 독특한 재능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바람직한 목적지를 결정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 즉 폭풍이나 빙산에 대해 생각하는 대신 도달하고자 하는 햇살 가득한 항구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대한 명확하고 생생한 정신적 그림을 그립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도착의 기쁨, 태양의 따스함, 성취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 감정이 실린 이미지가 바로 기관실에 전달하는 청사진이자 명령입니다. 일단 명령이 전달되면 선장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남습니다. 첫째, 기관실 선원들이 그곳에 도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지성은 의식보다 무한히 현명하며 선장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둘째, 조타실에 머물며 충실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명령과 모순되는 의심, 두려움, 실패의 암시가 기관실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 협력이 제대로 작동할 때 세상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현실, 즉 건강, 재정 상황, 인간관계, 내면의 평화는 모두 당신의 선장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년에 걸쳐 기관실에 보내온 지배적인 명령이 물리적으로 반영된 것일 뿐입니다. 만약 지금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배나 바다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조타실, 당신의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바뀝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두 손으로 키를 잡기로 선택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목적과 명확성, 그리고 당신의 봉사를 기다리는 무한한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2장. 내면의 정원, 믿음의 법칙.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불변하고 예측 가능한 법칙들이 작용합니다. 중력의 법칙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여력학의 법칙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마음의 우주에도 중력만큼이나 근본적이고 강력하며 절대적인 법칙이 작용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당신 안에 잠재된 모든 가능성을 여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식이 믿음과 감정을 담아 제시하는 어떤 생각, 아이디어, 신념이든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신의 삶의 경험 속에 나타내기 위해 움직인다. 다시 말해,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믿는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 법칙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배의 비유를 잠시 내려놓고 정원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정원의 토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토양은 무한한 생명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무엇이든 놀라운 속도와 장엄함으로 키워낼 수 있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은 정원사이며 당신의 생각과 지배적인 신념은 당신 손에 든 씨앗입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당신은 마음의 정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모든 생각과 신념으로 당신은 이 기적적인 토양에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면 정원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특징은 토양이 완전히 중립적이라는 점입니다. 토양은 씨앗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원사가 아름다운 장미 씨앗을 심으면 흙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공급하여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반면에 정원사가 치명적인 독초 씨앗을 심어도 흙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생명 에너지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그 독성 식물을 똑같은 헌신과 효율성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흙은 이건 독이니 키우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법칙은 무조건적인 성장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정확히 이와 같은 법칙 아래 작동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뿌리는 씨앗의 질을 의식하지 못한 채 부주의한 정원사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의심, 두려움, 걱정, 자기 비판, 결핍의 씨앗이 가득한 주머니를 가지고 정원을 거닐며 무심코 씨앗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이 질병, 외로움, 실패라는 잡초로 무성해졌을 때 우리는 하늘을 보며 왜 이리 운이 없을까 한탄합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법칙, 바로 수학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가장 해방적인 소식은 당신이 바로 그 정원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힘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의식적으로 어떤 씨앗을 심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앗, 즉 우리 마음에 도달하는 암시는 외부와 내부 두 가지 출처에서 옵니다. 외부에서 오는 씨앗은 타인 암시입니다. 태어난 날부터 우리는 이 씨앗들의 끊임없는 폭격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우리의 내면 정원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원사인 의식은 미숙하여 씨앗을 거부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문화와 같은 권위 있는 인물들의 암시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너는 덜렁거리는구나, 혹은 수학은 절대 잘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 씨앗은 당신의 비옥한 잠재의식에 심어졌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폭격을 받습니다. 미디어는 경제, 범죄, 질병에 대한 두려움의 씨앗을 심고 광고는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지 않으면 부족하다는 결핍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의 가장 대담한 꿈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심는 친구나 가족의 선의에 그러나 제한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로 의식적인 정원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명석한 정원사는 바람에 날려온 어떤 씨앗이라도 자신의 소중한 땅에 뿌리 내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친구가 요즘 사업 시작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라고 말하면 의식적인 정원사는 그 씨앗을 손에 들고 검토한 후 말합니다.
나는 이 씨앗을 거부한다. 내 정원에는 성공과 기회의 씨앗만을 심는다. 그리고 그 씨앗을 버립니다. 두 번째 씨앗의 출처이자 궁극적으로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는 암시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 즉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독백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파종 행위입니다. 너무 피곤해. 이건 너무 어려워. 나는 돈이 항상 부족해. 와 같은 습관적인 생각은 모두 당신이 의도적으로 잠재의식에 심고 있는 씨앗입니다. 단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손에 든 씨앗과 같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그다지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생각은 당신이 직접 물을 주고 당신의 관심으로 비료를 주는 씨앗과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싹을 틔우고 당신의 정원에서 튼튼한 식물, 즉 당신 삶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힘에 대한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기 암시의 씨앗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결핍의 생각에서 의도적으로 관심을 거두고 당신이 나타내고 싶은 것에 씨앗을 의도와 반복을 통해 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재료가 하나 빠졌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건조하고 햇볕이 없는 흙에서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당신 마음의 정원에서는 그 조건, 즉 물과 태양이 바로 당신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1000번이라도 나는 부자다 라고 되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결핍의 고통, 청구서에 대한 불안, 빚에 대한 절망을 느낀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심고 있는 씨앗은 부유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씨앗은 감정이 실린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공허한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이라는 보편적인 언어에 반응합니다. 느낌이 바로 비밀입니다. 진정으로 창조적인 힘을 가진 믿음은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감정의 에너지로 충전된 생각입니다.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려면 그 아이디어의 현실을 마치 이미 사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가정하는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적인 상상력과 믿음의 행위입니다.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단순히 나는 건강하다고 반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완된 상태에 들어가 상상 속에서 건강해진 기분을 느껴야 합니다. 몸의 에너지, 움직임의 자유, 활력의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치유에 대한 감사의 감정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그 느낌, 그 감사와 건강의 감정이야말로 잠재의식의 토양에서 씨앗을 틔울 물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 알려면 하루에 6만 가지나 되는 생각을 일일이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의 삶이 바로 당신의 정원이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 은행 계좌, 인간관계의 질, 내면의 평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수년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심어온 생각과 느낌의 씨앗이 거둔 수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부 세계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과거는 판결이 아니라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류의 씨앗이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식과 함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이 부주의한 정원사이기를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당신은 의식의 삽과 감정의 물뿌리개, 그리고 당신만이 선택할 수 있는 씨앗 자루를 집어듭니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 현실의 주형이라는 것을. 이제 다음 장에서는 명석한 정원사의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술, 즉 흙을 준비하고 최고의 씨앗을 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물을 주며 당신의 정원이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수확을 맺도록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3장. 감정의 언어. 당신의 숨겨진 힘과 소통하는 법. 우리는 마음의 정원사이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은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는 씨앗이라는 근본적인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용적인 작업의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잠재의식의 힘을 의식적으로 지휘하려면 그들의 모국어를 배워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우리는 의식의 언어, 즉 논리, 이성, 의지력, 공허한 단어들로 잠재의식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선장이 선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명령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기관실의 선원들은 소음은 듣지만 명확한 지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전에 프로그램된 낡은 명령에 따라 계속 작동합니다. 의식의 모국어는 단어와 논리입니다. 잠재의식의 모국어는 이미지, 상징,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논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감정에는 놀라울 정도로 잘 반응합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당신의 숨겨진 힘과 소통하는 위대한 비결, 모든 문을 여는 마스터키는 바로 이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해하고 복종하는 언어입니다. 감정 없이 반복되는 학원은 재료가 없는 차가운 주방에서 소리내어 읽는 정교한 케이크 레시피와 같습니다. 마음의 연금술에서 느낌이 바로 그 열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2가지 근본적인 기술, 즉 통제된 시각화의 기술과 효과적인 확언의 과학을 배울 것입니다. 시각화의 기술은 단순히 마음속의 이미지를 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감각적 몰입 행위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사용하여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내적 경험을 만들어 실제 경험과 강렬하게 상상된 경험을 구별하지 못하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이미 일어난 일의 기억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각화를 연습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졸음 상태라고 알려진 깊은 이완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보통 밤에 잠들기 직전이나 아침에 깨어난 직후 아직 졸리고 평화로운 상태일 때입니다. 이 시간이 효과적일까요? 이 상태에서는 분석적이고 종종 냉소적인 선장, 즉 의식이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불가능해 와 같은 논리적인 반대가 훨씬 약해집니다. 이 수용적인 상태에서 당신은 최소한의 방해로 잠재의식의 비옥한 토양의 씨앗을 직접 심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시각화 연습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당신의 소망을 명확하게 정의하라. 행복해지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소망은 잠재의식의 혼란스러운 명령입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한다 대신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거나 그 돈으로 무엇을 하여 안전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받을지 결정하십시오. 2단계,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라.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눈을 감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몸의 긴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목표는 몸은 가만히 있고 마음은 고요한 수동적인 평온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3대 1단계,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구성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얻는 과정을 시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미 현실임을 암시하는 짧고 단순한 장면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즉,
결말로 가야 합니다. 질병 치유가 소원이라면 치료 과정을 시각화하지 마십시오. 치유된 후의 장면, 예를 들어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거나 춤을 추는 모습,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좋아 보여요. 회복이 놀랍네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하십시오. 승진이 소원이라면 동료가 악수를 청하며 새 직책 축하해 라고 말하는 순간을 시각화하십시오. 3대 2단계, 모든 감각으로 장면에 몰입하라. 이제 그 짧은 장면을 마음의 극장에서 현실로 만드십시오.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라 주연 배우가 되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신체적으로 무엇을 느낍니까? 냄새나 맛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장면을 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안도감, 기쁨, 감사, 자부심, 그 감정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3대 3단계, 장면을 반복하라. 생생하고 감정이 풍부한 장면을 얻었다면 자장가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십시오. 잠들기 전 의식에 남는 마지막 인상이 당신의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효과적인 확언은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당신이 구현하기로 선택한 진실입니다. 강력한 확언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현재 시제여야 합니다. 항상 나는이다. 나는 을 가지고 있다를 사용하십시오. 나는 이 될 것이다는 결코 도착하지 않는 미래 개념입니다. 간결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신문 헤드라인처럼 명확하고 직접적인 아이디어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아프고 싶지 않다 대신 나는 건강과 활력이 넘친다고 해야 합니다.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확언은 반복될 때 성취된 소망의 감정을 일깨우는 구절이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의 확언을 각인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은 자장가 기법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그 졸린 상태에서 성취된 소망을 요약하는 짧고 강력한 확언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어 치유를 원한다면 완벽한 건강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단순한 구절이 좋습니다. 감사함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것이므로 현현의 가장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얻었다면 동요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하십시오. 그 감정이 잠들면서 집중하는 마지막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 씨앗을 당신의 야간 정원사인 잠재의식의 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고 잠재의식은 밤새도록 그것이 싹트도록 일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은 시각화와 확언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을 유지하면서 그 장면의 느낌을 담은 확언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십시오. 이미지는 상세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감정이 실린 확언은 그것을 구축하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이제 당신은 잠재의식 언어의 두 가지 주요 방언, 즉 생생한 이미지와 깊은 느낌을 배웠습니다. 이제 씨앗을 심었으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 정원사의 무한한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성장 과정과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장, 효과적인 청원의 기술, 당신의 소망을 위한 주역 만들기 이전 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 즉 선택하는 의식과 창조하는 잠재의식, 그리고 창조적인 마음이 이해하는 언어는 감정이라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론에서 의도적인 실천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청원, 즉 역사적으로 기도라고 알려진 것의 기술과 과학을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과학이라는 맥락에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간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애원이 아니라 확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거주하는 무한한 힘과의 구조화되고 의도적인 교감입니다. 당신이 명장 건축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은 당신이 짓고 싶은 웅장한 건물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청사진을 설계하는 건축가이고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건설할 준비가 된 명장 건설업자입니다. 만약 건축가가 명장 건설업자에게 모호하거나 모순된 청사진을 건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건물의 품질은 전적으로 원본 청사진의 명확성, 정밀성, 무결성에 달려 있습니다. 효과적인 청원은 완벽한 정신적 청사진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잠재의식이 그 주형을 받아 3차원 세계에서 구현할 수밖에 없도록 명확하고 상세하며 현실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주형을 마음속에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무시할 수 없는 청원을 공식화하기 위한 7가지 필수 단계입니다. 1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라. 막연한 소망은 쓸모없는 명령입니다. 펜과 종이를 가지고 앉아 당신의 열망을 단 하나의 정확한 문장으로 정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 차를 원한다. 대신 나는 을 기쁘게 운전한다고 쓰십시오. 2단계, 본질, 즉 소망의 느낌을 찾아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 목표가 나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느낌, 존재 상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물건이나 상황 자체를 거의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연관된 감정을 원합니다. 당신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가 느끼게 해줄 마음의 평화, 안전, 관대함의 느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본질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소원이 이루어진 장면, 즉 주형을 구성하라. 명확한 목표와 식별된 감정적 본질로 정신적 주형을 구성할 것입니다. 장면은 짧고 단순하며 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암시해야 합니다. 성공이 이미 사실임을 암시하는 축하해 라는 말을 듣는 장면처럼 목표가 실현된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4단계, 수용적인 상태, 즉 졸음 상태에 들어가라. 청사진이 준비되었으니 건설을 위한 땅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이완되고 수동적일 때 가장 수용적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거나 누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푸십시오. 몸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며 따뜻하고 무거운 이완감이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기관실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문지기는 잠들었고 땅은 씨앗을 심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5단계, 아이디어를 각인시켜라. 깊은 이완 상태에서 3단계에서 구성한 장면을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영화 스크린에서처럼 보지 말고 1인칭 시점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2단계에서 식별한 감정적 본질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그 장면을 이 느낌으로 흠뻑 적시십시오. 이것이 잉태의 순간입니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하여 잠재의식의 새로운 믿음을 창조합니다. 자장가처럼 수동적으로 장면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6단계, 감사로 봉인하라.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머물면서 가장 강력한 감정인 감사를 도입하십시오. 이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 깊고 진정한 감사를 느끼십시오. 감사는 영혼의 아멘입니다. 그것은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명백한 신호를 잠재의식에 보내는 것입니다. 7단계, 놓아주고 신뢰하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단계이며 종종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정원에 씨앗을 심고 나면 싹이 텄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마다 파헤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의 아이디어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키고 나면 그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제 명장 건설업자와 그의 팀이 일하게 하십시오. 낮 동안 당신의 소망에 대해 생각하게 되더라도 불안이나 걱정으로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미소를 짓고 그것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잠시 느낀 다음 당신의 하루를 계속하십시오. 당신의 지배적인 기분은 조용한 기대감, 즉 주문을 하고 소포가 이미 오고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아는 사람의 평온한 자신감이어야 합니다. 이 7단계를 따르면 당신은 간청자에서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완벽한 청사진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종류의 성공적인 세션 후에 남는 느낌은 흥분된 희망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 깊은 평화,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속삭이는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을 느낄 때 당신은 명장 건설업자가 청사진을 받았고 건설이 시작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5장. 내면의 약국. 잠재의식을 통한 치유와 건강 잠시 멈추어 당신이 얼마나 기적적인 존재인지 경탄해 보십시오.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의 개입 없이 당신의 몸은 수십억 개의 놀랍도록 복잡한 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학적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기억과 감정을 저장하는 심리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육체를 만든 명장 건설업자이자 수석 화학자입니다. 잠재의식 안에는 당신 몸의 모든 세포, 조직, 기관에 대한 완벽한 원본 청사진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건강, 활력, 조화로운 기능의 청사진입니다. 당신 몸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질병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질병은 대부분의 경우 정원사인 당신의 의식이 만성적으로 그리고 종종 무의식적으로 두려움, 걱정, 분노, 제한적인 믿음의 씨앗을 당신 몸의 정원에 심어왔을 때 발생하는 간섭의 결과입니다. 이 부정적인 씨앗들은 원본 청사진을 왜곡하여 잠재의식의 치유 지능이 완벽하게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정적인 간섭을 만듭니다. 이 장의 목표는 독성 씨앗 심기를 멈추고 완벽한 건강의 씨앗을 명확하고 강력한 의도로 심기 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병을 만드는데 기여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뇌에서 화학 반응의 연쇄를 일으키고 이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 몸 전체를 여행하며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 몸은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생각의 차이를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당신 몸의 정원에 심을 수 있는 가장 독성이 강한 씨앗은 두려움입니다. 만성적인 두려움 상태에서 사는 것은 몸을 지속적인 경보 상태에 두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은 투쟁 도피 반응을 활성화하여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당신의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만성적인 코르티솔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소화와 수면을 방해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건강에 대한 우리의 제한적인 믿음이라는 다른 잡초들이 자랍니다. 내 나이에는 여기저기 쑤시는 게 당연해. 우리 가족은 모두 심장병을 앓았어. 와 같은 믿음들은 강력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이제 질병의 조건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했으니 의도적으로 건강의 조건을 만드는 기술을 배웁시다. 이것이 바로 잠재의식 치유 기법입니다. 1단계, 깊은 이완. 폭풍 후 한가운데에 씨앗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앉거나 눕고 눈을 감고 점진적 이완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이번에는 치유의 의도를 가지고 하십시오.
각 신체 부위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단순히 이완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을 것입시오. 내 발은 이완되었고 치유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2단계, 완벽한 건강의 주형 만들기. 깊은 이완 상태에서 완벽한 건강의 이미지와 느낌을 만들고 유지하십시오. 일반적인 건강을 원한다면 황금빛 또는 흰빛이 머리 꼭대기로 들어와 온몸을 채우는 것을 상상하고 느끼십시오. 특정 질병이 있다면 영향을 받은 부위에 주의를 집중하되 이미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로 보고 느끼십시오. 손상된 조직 대신 분홍빛의 깨끗한 폐를, 아픈 허리 대신 강하고 유연한 척추를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건강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3단계, 치유의 확언. 완벽한 건강의 이미지와 느낌에 잠겨있는 동안 이 진실을 담은 짧고 단순하며 강력한 확언을 도입하십시오. 내 몸을 창조한 잠재의식의 치유 지능이 지금 내 몸을 완벽한 조화 속에서 재창조하고 있다. 또는 간단하게 나의 완벽한 치유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말을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반복하십시오. 4단계, 믿음과 수용. 각인 세션을 완료하면 의식적인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은 명장 건설업자에게 청사진을 넘겨주었고 그가 일하게 해야 합니다. 낮 동안 의심이나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씨앗이 싹 텄는지 파헤쳐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당신의 확언 중 하나로 반격하십시오. 감사하지만 나는 내 완벽한 건강의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잠재의식 지능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치유는 당신의 몸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평화를 이루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무한한 지성과 한 팀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재정렬의 과정입니다. 이 실천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약국은 어떤 건물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세포의 무한한 잠재력 안에 있습니다. 6장. 풍요의 자석. 풍요의 씨앗 심기.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혼란, 제한적인 믿음으로 가득 찬 주제, 바로 돈과 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부가 순전히 외부적인 조건이라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가장 큰 왜곡 중 하나입니다. 부는 그 기원에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하는 것입니다. 풍요는 부풀어 오른 은행 계좌가 아니라 의식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작동할 수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가난의식과 부자의식. 가난의식은 인류의 대다수가 사는 정신 상태입니다. 그것은 결핍, 부족, 한계에 대한 습관적인 생각과 느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들은 청구서, 빚, 물건 가격에 집중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보릿고개 시절처럼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 사람은 무심코 자신의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자신의 삶의 결핍을 창조하고 영속시키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의식은 완전히 다른 신념 체계에서 작동합니다. 이 정신 상태의 사람은 현재의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세상을 무한한 기회와 무진장한 공급의 장소로 봅니다. 이 사람은 잠재의식의 정원에 풍요의 씨앗을 심고 있으며 잠재의식은 그 본성에 충실하게 그 내적 확신을 외부 세계에 반영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합니다. 외부적인 부로 가는 길은 외부 세계에서 더 열심히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부자의식을 부지런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의 아름다운 꽃을 심기 전에 종종 어린 시절부터 우리의 정원을 질식시켜온 깊고
끈질긴 결핍의 잡초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돈은 악하다, 부자는 부정직하다와 같은 믿음은 가장 마비시키는 신념 중 하나입니다. 잠재의식 속에서 돈을 악과 연관 짓는다면 결코 풍요롭게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번영에 대해 질투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파괴적인 자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부를 혐오한다는 강력한 확언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질투의 해독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번영의 징후를 볼 때마다 질투의 씨앗이 싹트게 하는 대신 즉시 그것을 뽑아내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부, 성공,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제 부자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4단계 기법을 배워봅시다. 1단계,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설정하라. 더 많은 돈은 청사진이 아닙니다. 빚을 모두 갚는다거나 저축의 목표, 월소득 목표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이나 목표를 결정하십시오. 2단계, 당신의 풍요 주형을 구성하라. 재정 목표가 이미 현실임을 암시하는 소원 성취 장면을 만드십시오. 빚을 갚는 것이 목표라면 은행에서 보낸 잔액 영원이라는 편지를 보고 엄청난 가벼움과 자유를 느끼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3단계, 부의 자장가를 만들어라. 성취된 소망의 느낌을 담은 짧고 강력한 확언을 만드십시오. 부, 성공, 풍요와 같은 단순한 단어도 강력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 삶의 이 놀라운 풍요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구절도 좋습니다. 4단계, 밤낮으로 실천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5분에서 15분을 이 연습에 할애하십시오.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 소원 성취 장면을 살고 그 느낌에 잠긴 채 부의 자장가를 잠들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아침에 깨어났을 때도 똑같이 하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함으로써 당신은 외적인 현상의 세계에서 주의를 거두고 원인의 내면 세계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중요한 현실, 즉 당신 자신의 의식 속에 부의 주형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 잠재의식이 이 새로운 풍요의 템플릿을 당신의 진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을 인도하고 영감을 주며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각인의 실천을 유지하고 열리는 직관과 문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것들이 나타날 때 행동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7장. 보이지 않는 다리 놓기. 당신의 인간관계 속 조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장은 타인과의 관계의 질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관계의 영역은 끊임없는 고통, 갈등, 실망의 원천입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전제하에 움직여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두 개의 분리된 실체 사이의 춤이며 우리의 행복이 상대방의 행동, 말, 기분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외부 관계는 당신의 내면 관계를 비추는 완벽한 거울입니다. 당신 삶의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강력한 송신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매초 그것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 믿음, 감정에 기반한 신호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과 그들이 당신에게 행동하는 방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방출하는 신호에 대한 응답입니다. 관계를 바꾸기 위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수신기를 강제로 조정하려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근원, 즉 당신 자신의 마음에서 방송을 바꿔야 합니다.
어려운 관계 치유하기, 과학적 용서의 힘. 우리 모두는 삶에서 고통의 원천이 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상처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나 비난의 생각을 품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잠재의식 정원에 독성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관계를 치유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강제로 바꿀 수 없다. 당신이 가진 유일한 힘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바꿀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법 같은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꿀 때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행동을 바꾸거나 아니면 평화롭게 당신의 삶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신적 수정 및 변형 기법, 즉 과학적 용서를 사용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용서는 순전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독성 감정의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1단계, 조화를 이루고 싶은 사람과 당신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식별하십시오. 2단계, 밤에 잠들기 전이나 명상 시간에 수용적인 상태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십시오. 3단계, 낡은 고통스러운 장면 대신 관계가 이미 치유되고 조화가 회복되었음을 암시하는 새로운 장면을 구성하십시오. 4단계, 그 장면을 마음속에 유지하면서 화해의 현실을 느끼십시오. 갈등이 해결됨으로써 오는 평화, 당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해 흐르는 사랑과 선의를 느끼십시오. 5단계, 이 장면을 자장가처럼 반복하며 잠들고 낮 동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평화와 조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기원합니다. 와 같은 짧은 확언으로 대체하십시오. 이상적인 파트너 끌어당기기, 새로운 관계를 끌어들이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사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본질적인 내면의 자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1단계, 파트너에게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성격적 자질이 목록을 만드십시오. 정직, 충성, 친절, 유머 감각 등. 2단계, 당신이 찾는 자질을 스스로 구현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것을 끌어당깁니다. 3단계, 행복하고 헌신적이며 조화로운 관계에 이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짧은 장면을 만드십시오. 결혼 반지를 느끼거나 사랑해라는 속삭임을 듣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장면이 강력합니다. 4단계, 매일 밤 졸린 상태에서 선택한 장면에 들어가 그 진실을 담은 확언을 반복하며 잠드십시오. 5단계, 씨앗을 심은 후에는 놓아주십시오. 잠재의식이 만남을 조율하기 위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자신감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관계의 근본 법칙은 황금률의 정신적 확장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들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느끼기를 바라는 대로 당신도 그들을 위해 똑같이 느껴라. 당신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당신은 결국 외부 세계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의식의 정원에서 조화, 사랑, 선의를 개발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그 아름다운 내면의 풍경을 반영하여 꽃피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선장이며 정원사이고 건축가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 당신이 진정으로 살고 싶은 삶, 즉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사랑과 조화가 가득한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십시오.
그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이 과연 정해진